그날 아침 독일 밤베르크 시청 앞 광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노란 벽에 시청 건물 앞에 경찰차가 한 대 멈춰 서 있었고 그 옆엔 수갑을 찬 동양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멀찍이 떨어진 채 그녀를 향해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철문이 덜컥 열리며 그녀는 유치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체포된 이유는 단 하나. 이 도시의 공공장소에 알 수 없는 외국어가 적힌 종이를 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건 승인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 문자는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수갑을 채운 그 여자가 며칠 뒤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뒤흔들 인물이라는 것을요. 밤베르크는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고요한 도시였습니다. 붉은 지붕, 곡선의 돌다리, 1000년 넘은 성당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름다웠지만 그 속엔 이방인을 향한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존중이라는 단어가 벽에 걸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질적인 것을 향한 배타감이 마을 골목마다 번져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그곳에 언어 하나를 전하러 왔습니다. 한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자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소개하려 했을 뿐이었죠. 그녀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시청 문화부였습니다. 잠깐이라도 광장 한켠에서 한국어 소개 행사를 열고 싶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직원은 그녀의 말을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럽게 되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밤베르크에서는 그런 종류의 언어는 공식 허가가 필요합니다. 순간 이지윤은 그 말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걸직감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자나 외국어 포스터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 문화부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예외 하나를 빨리 처리하고 싶은 지친 얼굴이었죠. 이지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당 문자는 저희 관내 사용 언어 목록에 없습니다. 순간 이지윤의 손에 들려있던 한글로 적힌 작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은 마음에 오십니다. 아이들이 쓴 쏜글씨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포스터를 들고 광장 게시판 옆 벽에 조심스럽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등 뒤에서 낯선 독일어로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그 문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제복을 입은 남성 2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포스터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 문장이 폭탄이라도 되는 양 경계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이지윤이 붙이려던 포스터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조심스레 접어둔 종이는 손끝도 안 닿았다는 듯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위에 무심한 구두발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이지윤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글자는 한국에서 그녀를 지켜준 말들이었고 할머니가 병상에서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 가거든 우리 글씨를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그 말이 귓가에 떠오른 순간 이지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무언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제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광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안 회색벽 너머로 낯선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끝엔 한글로 적힌 감정들이 남아 있었죠. 이름이 이지윤? 경찰관은 그녀의 여권을 들여다보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문자는 읽을 수가 없군요. 당신은 독일어도 영어도 유창한데 왜 굳이 이런 글자를 붙이셨죠? 이지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를 지키는 언어입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여기에 한글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지윤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문제는 글자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방인이기 때문인가요? 그 순간 경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유치장에서 보내야 할 겁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 쇠창살 너머로 스며드는 싸늘한 공기. 이지윤은 조용히 유치장 안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곳엔 책도, 펜도 한 글자도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수백 개의 문장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탱해준 말들. 말은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 좋은 말은 사람을 살려. 글씨는 손으로 쓰지만 진짜 말은 마음에서 나와. 그 말들은 모두 할머니가 어린 시절 남겨주신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끝으로 공중에 글자를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철창 너머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지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은편 유치장, 거기엔 작은 체코국기를 붙인 중년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 무슨 뜻이에요? 이지윤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꺼내는 말이에요. 그 문장 지금 그리신 그 말이요. 중년 여성이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지윤은 벽에 손끝으로 다시 한번 썼던 글자를 천천히 그렸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그녀는 마치 아이에게 처음 글씨를 가르치듯 순절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소리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방어구예요. 여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유치장 벽에 기대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는 몰랐지만 서로의 눈을 통해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중년 여성이 말했다. 알 수 없는 글자들, 낯선 언어극에 나를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외국어로 된 간판을 보면 왠지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꼈죠. 하지만 이건 그저 말이에요. 사람을 부르기 위한 작은 목소리일 뿐이죠.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유치장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성 경찰관이 아니라 젊은 여성 경찰이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유치장 문 앞에서 이지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부터 조사가 재개됩니다. 이지윤은 천천히 일어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손가락으로 그린 감사합니다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취조실에는 나딕은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체포했던 도시경찰청 소속 조사관 프리츠. 그는 말없이 그녀의 여권을 다시 들여다봤고 탁자 위에 놓인 한글 포스터를 신중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걸 썼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장을 왜 여기에 붙였습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네는 말이었어요. 프리츠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지윤은 담담히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진술이 끝나자 조사관 프리츠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조사실 탁자 위에 놓인 찢긴 포스터 한 장. 그건 체포 당시 뜯긴 말은 마음에 오십니다 라는 문장이 적힌 포스터였습니다. 이지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며시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맞춰보았습니다. 그 문장이 다시 이어질 순 없어도 그 마음만은 연결될 수 있기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처음 붙잡았던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손에 드너사 용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번역해봤습니다. 그 용지엔 감사합니다 라는 글자가 독일어로, 영어로, 체코어로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의 글씨로 조심스럽게 써 있었습니다. DANK, 생크 UDKUJI,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지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작게 하지만 확실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건 분명 박수였습니다. 유치장으로 돌아오던 길 이지윤은 복도 끝에서 어떤 시선을 느꼈습니다. 체코 국기를 가슴에 달고 있던 중년 여성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단어들 나중에 나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지윤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 대답 하나에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언어, 하지만 낯설지 않은 따뜻함. 그것이 진짜 말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치장 안의 공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쳐준 한 단어를 입술로 조심스레 따라해보던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경계의 말이 아닌 연결의 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긴 하루였지만 이상하게 조용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청 회의실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밤베르크 문화국 관계자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당황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유네스코 산하 언어 다양성 프로젝트 자문관이었다고요? 도시시장은 인사 파일을 펼쳐들었습니다. 이지윤, 45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세계소수언어 보존운동 참여. 독일 교류기관 초청 인사.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누구를 체포한 거지? 회의실엔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필요한 가장 따뜻한 사람을 죄인처럼 다뤘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시가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날 오후 이지윤은 풀려났습니다. 경찰서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가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붙였던 말은 마음에 오십니다. 그 문장이 적힌 손글씨 복사본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지만 그 복사본은 조용히 사람들 손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이지윤은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한글 글씨. 삐뚤한 획 사이로 진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윤아, 사람들은 글자를 몰라도 진심은 느낄 수 있단다. 그걸 기억하고 절대 너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라. 이지윤은 그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마음속에 다시 새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집이다. 그녀는 내일 한글 수업 첫날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밤베르크 시청 SNS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파출소 유치장 안 창문 틈 사이로 이지윤이 감사합니다를 손끝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 조명이 어두웠지만 그녀의 표정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고요했고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사진은 지역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분 누구예요? 글씨는 몰라도 눈물이 나네요. 왜 이런 분이 체포됐던 거죠? 처음엔 몇 개의 댓글만 달리던 게시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로 불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에 필요한 건규제가 아니라 존중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한 무리의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에 종이와 펜을 들고 직접 한글로 단어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서툴고 어설펐지만 그건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지윤은 조용히 문화센터에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찍긴 포스터를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붙이고 구겨진 종이를 펴고 묻은 얼룩을 조심스럽게 지워냈습니다. 그 문장. 말은 마음에 오십니다. 그녀는 그것을 센터 입구 벽면 가장 환한 곳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덧붙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누군가를 껴안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한글 수업 개강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신청자가 3명뿐이었습니다. 체코 여성 젊은 독일 순경, 그리고 유치장에서 DANK라고 적었던 남자. 수업이 시작되자 이지윤은 칠판에 한 글자씩 썼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말했다. 이건 단지 문자 체계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실에는 책보다 더 많은 표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유치장에서 처음 눈을 맞췄던 체코 출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안엔 어설프게 적힌 한글 문장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인 독일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지윤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그리고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문화센터에 남겨진 그녀의 일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드디어 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몰랐던 말, 그들이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전할 수 있었어요. 창밖에 밤베르크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오늘따라 왠지 고맙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후 이지윤은 칠판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학생들이 쓴 필기 노트가 한 장씩 놓여 있었고 그 안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런 한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체코 여성의 글씨였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안아주는 팔이에요. 당신 덕분에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마음을 말로 꺼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도시에 온 이유. 그녀가 전하고자 했던 모든 것. 이제서야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느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업이 아닌 도시 전체와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며칠 뒤 밤베르크 시청 공지 게시판에 이상한 언어로 된 안내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맨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초대합니다.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글, 마음의 말 전시회.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하단의 독일어 번역을 읽고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시 날짜는 토요일 오후 3시. 장소는 밤베르크 구시청 2층 강당. 이지윤은 문화센터 수강생들과 함께 손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된 짧은 시, 감정 단어 모음, 아이들이 쓴 한글 인사말 엽서, 그리고 그녀가 유치장에서 손끝으로 그렸던 감사합니다. 글씨가 그대로 재현되어 전시장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유치장에서 삼킨 모든 말, 그녀가 짓밟힌 채 되새긴 모든 문장이 그 공간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전시 당일 강당 앞에는 아무런 현수막도 요란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투박한 글씨로 쓰인 한글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조용한 문장 하나. 모든 말은 처음엔 낯설고 나중엔 마음이 됩니다. 처음 10분 동안 강당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이지윤은 학생들과 나눈 눈빛에서 조금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첫 번째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 포스터를 밟았던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한글로 적힌 시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1명, 2명 사람들이 조용히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웃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베르크는 새로운 언어 하나를 처음으로 듣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전시 시작 50분째. 강당엔 어느새 40명 넘는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한글 엽서를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엽서 뒤에 짧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앞작은 단상 위에 이지윤이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녀는 준비해 온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이 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그건 그녀가 며칠 전 가르쳤던 단어였습니다. 그 속삭임이 신호였는지 강당 안에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윤은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나누고 싶어서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작았지만 그 안엔 유치장 안에서 키워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강당 안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앞 작은 화이트보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보드마카로 천천히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은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강당 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훌쩍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로 다른 언어로 왔지만 이제 한 가지 말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글이 그 시작이 되어 주었어요. 그때 가장 뒷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쥔 작은 종이를 펼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서툴지만 분명한 발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유치장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지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이 마침내 돌아왔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강당 안은 작은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건 환호도 감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전하는 박수였습니다. 그때 가장 왼쪽 벽면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낯익었습니다. 며칠 전 태극기를 문제 삼았던 시청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단상 앞으로 걸어와 고개를 숙인 채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지윤은 받아들고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는 무언가를 지키려 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날도 오늘도 당신은 이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강당 안에 있던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한글로 적힌 말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언어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말이라는 것을. 사과문을 건넨 시청 관계자는 무대를 내려가며 끝내 미안합니다 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진심 어린 수치심과 어디에도 닿지 못했던 언어에 대한 존중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그의 등을 바라보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이 오갈 수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글 엽서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뭐야? 글이야. 한국에서 온 말이래. 왜 저렇게 예뻐? 그건 그 말 안에 마음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 짧은 대화가 이지윤에게 모든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낯선 나라에서 그녀는 이름도 낯선 언어를 살아있는 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학생들과 가볍게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이지윤은 문화센터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한켠 벽에 걸린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그 깃발 하나로 유치장에 갇혔던 그날이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 독일에 도착해 배운 첫 독일어 단어 문화 충격으로 눈물 흘렸던 날들, 혼자 견뎠던 매일의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이 없던 나는 다만 들리는 사람이고 싶었다. 그 문장을 읽자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하나 둘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의 억울함보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된 감사의 감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이 도시의 누군가의 말이 되었구나. 늦은 밤. 문화센터를 나서려던 찰나센터 우편함에 꽂힌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붉은 잉크로 적힌 굵고 낯선 필체. 수신인은 이지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서툰 한글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써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꺼낸 말 한마디가 내게 가장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그 밑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당신을 체포했던 경찰입니다. 이지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꺼낸 말이 누군가의 오만을 꺾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게 했다는 걸. 눈을 감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말이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야. 그리고 그녀는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안고 천천히 문화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 앞엔 작은 촛불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초. 그 아래엔 누군가 한글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은 기억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지윤은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려 붙인 엽서들, 누군가 남긴 메모들, 그리고 벽에 걸린 한글 배우기 포스터. 모두가 그녀 없이도 이 언어를 지켜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문화센터에는 초등학교에서 온 단체 견학팀이 들렀습니다. 교사는 말했습니다. 이 언어를 만든 나라가 전쟁도 빈곤도 딛고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한 나라였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윤은 뭉클한 마음을 숨기며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 말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반복될 때마다 그녀의 눈엔 보이지 않는 울림이 가득해졌습니다. 며칠 뒤 이지윤은 작은 한국문화센터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탁 위에는 학생들이 써놓고 간 한글 문장들이 조심스레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펼쳤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안아주는 말이에요. 그 문장을 보자 그녀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수업 시간에 무심코 말했던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기억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문화센터 복도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그 아래엔 아이들의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옷이에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글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남기고 싶었던 것말이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비행기 출발 3일 전. 이지윤은 학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아침. 문화센터 앞 작은 마당엔 몇몇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의 종이를 들고 마이크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이제 전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오실 건가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그날, 그게 제 귀환이에요. 그 말에 아이들은 조용히 웃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성이 그녀에게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학생들이 함께 만든 엽서와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그것을 조심히 꺼내 몇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제 말이었고 이젠 여러분의 말이에요. 출국 전날 밤 이지윤은 호텔 방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루카스, 아멜리아, 아민, 하르트무트.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그 이름들이 이젠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들 아래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이 사람을 바꾸나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이해하게 해요. 그리고 이해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주죠. 그녀는 편지 맨 아래 이 문장을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의 밤하늘. 그 아래 한글을 따라 말하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이지윤이 떠난 다음 날. 문화센터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처럼 복도에 모여 있었고 게시판 아래엔 새로운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갔지만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 선생님. 아이들은 서툰 글씨로 적은 한글 문장을 서로 읽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교사는 학생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수업 계속할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배워볼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말처럼 마음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그날 오후 시청 앞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한글로 적힌 문구가 조그만 현판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존중은 언어에서 시작된다. 시니어 시민단체에서 직접 요청해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글귀를 본 시민들은 잠시 멈춰섰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어 한마디도 몰라요. 하지만 그 언어가 담긴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영상의 마지막 장면. 이지윤은 인천공항에 도착해 혼자 터미널을 걸으며 조용히 내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 걸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날 나는 말 때문에 울었고 이제는 말 때문에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화면엔 독일 문화센터 벽에 남겨진 아이들의 편지, 한글 엽서, 그녀가 남긴 포스트잇들이 차례로 비춰집니다. 이지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분하고 단단해집니다. 말은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따뜻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혼자서는 절대 걸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덕분에 알게 됐어요. 마지막 장면. 그녀는 한국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단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가장 감동받은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요?